센 언니들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남양주 갑 예비 후보인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경기 안산 단원 을 예비 후보인 김현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센 언니들인데 목소리가 왜 선거운동에 너무 지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세게 했어요. 세게 했어요? 네. 최민희 의원님 너무 소리가 네, 작아요. 최민희 언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희망 오랜만이에요. 아니, 그 김현 의원님 저희가 그 거리 국회 앞에서 한번 모시고, 네, 그렇습니다. 실내에서는 처음 모시는데, 네. 어쨌든 실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오신 분은 저희가 뜨거운 연대 인사, 저 하얀 카메라 보고, 아, 저깁니까? 네. 인사 한마디. 몰랐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보 김현입니다. 지금 안산 단원 을에서 그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지역이라서 전략 지역이에요. 최민희 의원님은 전략이 해제돼서 곧 경선을 하지만 저희는 네 군데에서 세 개로 줄기 때문에 아직도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입틀막 정권 규탄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4월의 봄을 준비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많이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아, 그냥 터지는데요? 그냥 터지는. 네, 장윤성 기자 오랜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네, 그냥 네. 터지는 상황이다. 원래 단원 갑이셨죠? 네, 단원갑인데 네. 단원을이 비어 있어서 사실은 단원을이 2016년도에도 저희가 졌어요. 네. 그리고 2020년도에 겨우 김남국 의원이 총선이 4월 15일인데 3월 8일 날 공천을 받아가지고 네. 한 달 남짓 선거운동에서 이겼던 지역이고 4년 내내 정말 열심히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해서 좋았는데 네. 예, 본인이 그 불상사로 인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 뒤로 또 시민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있어서 네. 전략 지역이 될 줄 알고 그래도 갔습니다. 단원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쉬운 지역구는 아닌 건가요? 김남국 의원이 처음 이긴 거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두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아, 이제 세고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네. 아니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네. 공천을 그냥 저희가 경선을 해서 예. 후보가 되면 예. 되는데 예. 2016년도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예. 당시에 부자연 의원을 근거 없이 컷오프를 시키고 또 낙하산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국민의당으로 나가서 3파전이 되면서 뺏겼어요. 아, 3파전. 네. 예, 네. 그 전에는 양자 대결로 가면 이기는 지역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 다니시면 선거운동 계속 하시느라고. 네, 저는, 네. 하루에 저녁 3끼 드시면. 세 끼? 네. 지난 토요일은 세 번. 삼겹살 주로 막 올리고 삼겹살 계속. 많이 예. 지난 토요일은 척사대회가 지역에서 14개가 있었고 네. 제가 12개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각 돌아다니면서 삼겹살 2점 먹으면 24점을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떡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 먹어야지 하다가 네? 2개씩 먹어서 24개의 떡을 먹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밥을 한 대여섯 끼 먹은 셈이죠. 그래서 집에 와서 할 수 없이 소화제 먹고 예. 그러고 잤습니다. 정치 너무 힘들다. 근데 예. 저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척사대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화도 그 끝 마을까지 가겠어요. 지역민들을 척사대회 하니까 접촉할 가서 계기가. 네, 악수도 하고 그리고 또 밥도 얻어 먹고 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척사대회라는 것이 있는 게. 예. 그 예. 지역민들의 그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얘기 많이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척사대회에서는 저만 오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후보도 다 오고. 예, 다 오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런 그 정치 얘기를 막 하기보다는 조용히 저한테 와서 팬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그 농촌 마을 곳곳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장윤선의 시사 편의점 취재 정말 편의점입니다. 취재 편의점. 죄송합니다. 취재 편의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혼난 적도 있어요. 네. 취재 괜찮습니다. 편의점 괜찮습니다. 진짜 큰일 하고 계신 거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 곳곳에 유튜브를 보고 예. 가까이 다가와서 예. 속삭이시는 거예요. 저 유튜브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보고 있습니다. 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종 세트 아니에요? 예, 유튜브? 진짜 어떤 삼종 세트예요? 갑자기? 새날 예. 김어준까지 네, 나가니까 그다음에 3종 취재 세트. 편의점 3종 세트. 네. 근데
또 한마디 더 해도 네, 될까요? 그럼요. 우리 하다 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네, 갈 거예요. 우리 할 괜찮아요.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다 하세요. 오늘 아주 그냥 신나게 다.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네, 언니들 다 하세요. 오늘. 취재 편의점을 듣는 찾아서 보는 분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김현이 떠서 최민희가 떠서 이거 말고 네. 찾아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오. 예, 그런 분들이 네. 예를 들면 수동 마을에 가면 네. 이제 서울에서 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겠다. 예, 예. 지식인이라던가 예.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찾아서 듣더라고요. 장윤선의 차분하다고, 취재편이죠. 차분하고 네. 논리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 제가 안산에서 네. 이제 저희는 전철역이 2개거든요. 제 지금 단원을은. 예. 근데 이제 상록을로 넘어가면 이제 2개가 더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좀 한가지잖아요. 네. 그 토요일도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같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네. 의외로 남양주 분들이 있어요. 네. 오. 그리고 60대 초반 네, 남성. 네. 그래서 남양주에서 왔다고 그래서 우리 대부도 간다거나 뭐 이런 네네. 아. 등산하러 왔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처음인데 예. 상록갑의 양문석 지지자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다 유튜브 얘기를 하세요. 취재 편의점 얘기하고 새날 얘기하고 예. 아까 얘기했던 3종 세트 예. 김호준의 뉴스공장 이렇게 보고 네.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뉴스를 아예 안 본다. 근데 제가 그러죠. MBC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이번 선거가 소위 보수적 언론 환경과 그다음에 대한 매체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제도권 언론만 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니면 아예 못 보거나. 그렇죠. 바빠서. 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력 면에서 과거의 언론과 지금 취재 편의점을 비롯한 이 유튜브에서 하는 대한 매체가 저는 거의 비슷한 영향력 갖고 있다고 봐요.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저희가 이제 유튜브 전에 팟빵 시절에 네. 팟빵 시절에 팟캐스트 시절에 팟캐스트에서 100만 뷰가 나오면 네. 100만 그 조회수가 나오면 조선일보 1면을 능가한다고 얘기했던 게 2019년 2020년도였는데 사실은 총선이 지형이 완전 다른 게 유튜브가 100만 이상이 넘어가는 유튜브가 한 10군데가 되고 네. 50만에서 100만이 되는 데가 한 7, 8개가 네,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30만이 넘었죠. 네, 시작한 지 한 2달? 아니에요. 사실상 한 넉 달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때는 네. 이제 현장에 갖고 스튜디오에서 네, 한 거는 그렇죠. 2달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세 달 세 달 됐습니까? 그럼 100일 되면 훨씬 더 넘어갈 텐데 이렇게 급성장하는 그 유튜브는 사실은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보통 한 6개월 걸리거든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그리고 네. 이제 현장에서 뛰고 그래서 그런 얼굴이 화끈거려. 오늘 구독자들이 많으니까 지금 만약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네. 구독 좀 해주세요. 아니 넉 달 아니, 만에 김혜원이 완전히 서비스가 아니 넉 달 만에 32.2만 되는 유튜브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빨리 100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이번 달 안에 50만은 좀 40만 하고 이번 달 그다음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틀 남았어요. 그럼 40만 하고 35만으로 합시다. 그다음에 3.1절 때 하고 3월 초에 의원님들 예. 네, 하죠. 정치 얘기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너무 우리는 감사하고요. 예, 취재 제가- 편의점이 잘 되는 게 정치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땀이 납니다. 예, 갱년기라 땀이 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하여간 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정치의 속살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제작진들이 그러니까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후배들이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유튜버들도 기준이 조금 이번 공천을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 잡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제가 제 코가 석자라서 네. 왜냐하면 탈당한 조응천 의원이 이준석 당으로 출마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제가 제 코가 석자라서 사실은 그 여기도 지금 두 주나 쉬었잖아요. 네. 제가 근데 이렇게 쭉 이동할 때마다 언론 보거든요. 네, 근데 네. 기준이 잘못 잡혔어요. 어떻게 잘못 우선 잡혔습니까? 그 제도권의 조중동이나 종편을 비롯한 그 언론의 프레임이 네. 조용한 공천이 마치 잘 되는 것 같은 프레임. 시끄러우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프레임. 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도권에 있는 다소 진보적인 언론들도 쫓아가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300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이게 대통령을 빼고 가장 치열한 그 경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현역 의원이 300명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내건 그 기준이 뭡니까? 혁신. 공천 혁신의 핵심이 네. 현역 의원이 몇 명 컷오프 되느냐로 네.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잘된 공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6개월 전에. 그렇죠. 6개월 전에 이미 언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보면 네. 민주당은 지금 일단 15명이 불출마 선언했고요. 네. 컷오프된 의원이 몇입니까? 네. 광주에서 경선에서 현역이 지는 경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초선이. 예, 초선 의원들은 되게 점수를 높게 받아요. 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사실 정상적인 언론이면 정말 이건 공천 혁신이 당원에 의해서 등등으로 벌어졌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 공천 혁명으로 씁니다. 예를 사실은 들어서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이 정도 텃밭에서 신예가 당선이 됐다. 그리고 여성이 포함이 됐다. 호남에서 여성이 처음 된 거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면 공천 혁명인 거예요. 근데 그 뉴스는 사실은 한나절 묻히고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님이 또 이슈를 만들어서 충격 상승 아이템을 잘 쓰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조용한 공천은 망작이다. 없어요. 네. 그래서 없어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네. 컷오프된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없어요. 게다가 제가 명단 하나 불러드릴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명단을 갖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 적다가 말았는데 일단 예. 경선하면 현역이 무조건 이긴다.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예, 사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탈당한 조홍천 의원은 혹시 당원 DB를 갖고 있는지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아, 근데 민주당 민주당인 저는 네. DB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탈당을 해도 유지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예, 거예요. 예. 있는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정우택, 박덕흠, 장동혁 의원 다 이겼습니다. 그냥 이겨요. 정우택 의원은 약간의 우리 당 같으면 끝날 시비도 있지 않았습니까? CCTV 관련해서. 예. 근데도 이겨요. 그다음에 권영세, 나경원, 배현진. 그다음에 원내대표 윤재옥 전부 다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사실상 권성동, 이철규, 이원모 공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친윤의 부활입니다. 유대간의 부활. 네. 아니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조용하긴 했어요. 그리고 프레임을 잘 잡았어요 초반에. 그러니까 용산 출신 빵명 이게 전부 조중동의 보수 자기들이 보는 그 보수 언론의 이제 제목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 넣었어요. 용액관들을 요소요소에 다 넣고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험지로 전략공천. 가겠다. 아니 강남에서 나와서 자기가 험지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용인갑. 또 용인갑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검액관, 용액관 그리고 또 TK 지역하고 강남 지역은 아직 그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9일 김건희 특검법이 그러니까 재의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얘기가 해버리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보면 네, 한 가지만 네. 얘기하면 예를 들면 주진우, 이원모 이런 분들 네. 다 단수공천, 전략공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론이 이거 이미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근데 강조해서 쓰질 않아요. 그래서 조용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네. 찐윤, 그다음에 윤핵관 다 살아서 공천 받았다. 그다음에 지금 강남 지역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국민 공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그런 꼼수 쓰면 말이 됩니까? 그 국민 공천을 지금 하면 그건 방식이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지금 선거인단 모집할 겁니까? 당원 아니고 국민 여론조사 하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 여론조사 하면 강남 지역에서 누가 뽑히겠습니까? 예, 강남에 사는 우리 친언니는 김건희 여사를 거의 흠모하십니다. 흠모? 네. 예. 아, 나옵니까? 그럼 그분이? 아니 그냥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출마는 안 하겠죠. 분위기가 그런데 거의 그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예, 분위기가 그런데 그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민주당에게 늘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것은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도 비판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선거 전략을 삼고 끝까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누가 그 표를 더 많이 받아서 결국 이기는 공천을 할 거냐, 이제 이게 핵심인 건데, 선거는 지금 D-44, 43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데 이게 좀 길어진다. 갈등이 길어진다. 이것을 예컨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문제 등이 한 달째 이렇게 홍역을 치를 일이냐, 이런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있는데, 김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의원님께서. 일단 먼저 그 지금 언론의 기울어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에게 비판적인 사람 또 언론 탓하냐, 너네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걸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한편으로 수용하면서도 오늘 한겨레 경향의 보도 흐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네. 제목이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거는 지지율은 줄줄 샌다.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갈라지는 사이에 지지율은 줄줄 샌다. 사실은 지난주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요. 경향신문. 네, 경향신문이고. 근데 네. 여기 국민의힘은 인유한 희생 요구했던 요 세 사람이 그냥 공천 받은 거예요.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희생을 요구했는데 사실관계만 본선 직행이면 마찬가지 우리도 그러면 뭐가 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조금 그 편파적이다? 진폭은 있지만, 네.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네. 있지만 바로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갔거든요, 지난주에. 근데도 이렇게 그 전주 걸 가지고 대비를 해서 줄줄 샌다 이렇게 나가는데 근거가 사실은 희박한데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160석 가능하고 민주당이 한강벨트가 무너졌다, 뒤집혔다. 네. 한강벨트는 사실은 우리한테 유리한 데도 있지만 불리한 적도 많기 때문에 다 이긴다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현역 불패 국민 추천제로 공천 검토. 아주 착하게 제목을 뽑아준다. 이것이 한겨레 경향의 오늘 보도라는 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물론 우리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에 주사기를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나치게 좀 편파적이고 편향돼 있다. 특히 선거 시기에 보도는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국민의힘의 제목을 객관적으로 쓰면 더불어민주당도 이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더 보태자면 이렇게 또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정체. 처음 봤습니다. 세대 정체라는. 중앙일보입니다. 네. 요까지 하고요. 예. 그거는 진보 언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앙일보도 중앙에 가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중앙에 싶어요. 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그 여론의 표집이 중도까지 가표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좀 전에 얘기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는 길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여당의 공천과 야당의 공천은 야당 공천이 더 늦어집니다. 원래 대진표를 보고 야당이 잡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마를 포기하는 분들, 전략지역 이런 것을 잘 보고 저희가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2012년도에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무총장 했을 때 단수 공천을 먼저 발표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무지 두들겨 맞고, 그리고 본인 문제 때문에 사무총장을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 사실은 저희 둘이 그때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는데 2012년 공천, 12년 공천. 네, 그때 저희가 입성을 했는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엉망진창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전대협 출신 의장단 또는 뭐 부의장단들이 역할을 꽤 많이 했는데 선거 패인의 요인인데 한명숙 총리가 당시에 대표 자리를 물러나게 된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금 홍익표 의원이 양보한 그 지역에 꼭 나가겠다고 하니까 당으로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선배가 있던 지역을 후배가 있던 지역을 선배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다시 후배한테 물려준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당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는 친문 진영에서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사수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한 지역을 뺏기는 것도 물론 걱정스러운 대목이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길 거냐. 서울을 이겨야지만 지금 150석 이상이 되는 건데 경기도는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이 없어요.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네. 정권 교체, 네. 정권 심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시 찾아오자. 그리고 친명 비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했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응징하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여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성동갑에서 한 지역을 잃더라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거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판을 흔들어서 뭘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어야 됐다. 근데 너무 흔들었다. 그러면 흔드는 걸 제자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를 흔들었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나가서 임종석 의원을 안 주는 걸 가지고 공천 줘야 된다. 된다. 그리고 당무를 거부한다.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친문의 적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분은 문재인 정부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 지역구를 탄탄히 만들어서 본인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좀 해야 된다. 최민희 의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조응천 탈당해서 네. 그야말로 차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핍박받고 방통위원도 못 가고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분들 앞에서 좀 이렇게 편한 길을 꽃길을 걷는 정치인들은 좀 겸손해라. 특히 여성 선배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도 아직 갈 곳 못 정하고 이현주 의원 복당했으나 어쨌든 그리고 그 전현 의원은 종로 양보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 네. 저도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이러고 있는데 여성 할당제 30%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당무를 거부하면 했지. 임종석 공천 가지고 당무를 거부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옳지 않다. 복귀하시고 네. 그 안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해서 결론 내시란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게 조금 너무 길어서 좀 네. 끊어서 설명을 네,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언론과 관련해서는 한겨레 경향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도 민주당에게 최소한의 어떤 중립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 예, 있다라는 저는, 점을 네. 하나 지적해 주셨고요. 강하게. 예,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임종석 비서실장 공천과 관련해서 2012년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또 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주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무 거부까지 하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겸허한 태도가 아니다. 좀 더 겸손한 태도로 다른 지금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동지들을 좀 대하는 것이 옳다. 살펴보고 당무 주장할 것을 내부적으로 주장해라 예. 하고 그리고 사실은 바깥화되고 저희도 물론 지금 목에 차가지고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입틀막 정권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는데 자꾸 내부적으로 지도부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홍익표 원내대표도 본인 문제잖아요. 임종석 공천 문제를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자꾸 비춰지는 것이 사실은 저도 전대업 출신인데 네. 전대업 출신이 효과적으로 정치를 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같은 전대업 출신의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 네. 운동권들이 20년 동안 지금 당 안에서 초선 때부터 지금 뭐 5선까지 하는 뭐 4선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좀 험지 또는 당이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지역구로 가라 이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선 연임 금지 이거 원래는 많이 제기되다가 이기는 게 중요하고 현역 의원들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래서 단수 공천도 많이 되고 있는 그 와중에 저는 오늘 내일 안에 임종석 의원 문제는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정리될까요? 컷오프 됩니까? 저는 명문 정당이 중요하다고 이해찬 대표가 그 선거를 한 번도 지지 않은 본인 선거에서 네. 지역구에서 이분의 전략을 믿기 때문에 명문 정당으로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언을 네. 당이 저는 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문 정당의 고언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임종석 실장은 컷오프입니까? 받는 겁니까?
아니 뭐 주겠죠. 줘요? 아, 임종석 실장 줍니까? 저는 준다고 봅니다. 아, 성동갑의 지역은 잘 공천한다? 모르겠지만 이 대목에서 예. 제가 예.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될 때 예. 어떤 경우에도 당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으로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홍익표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임종석 실장을 명문정당 기치 아래 선거 치르자. 그리고 네.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됐으니 공천을 주자는 쪽과 네. 아니 그게 지역구를 물려받고 선후배끼리 그러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주지 말자는 쪽이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예. 있습니다. 토론할 근데 수 있죠. 예, 토론하는데 이 네. 과정이 그 언론에 그대로 중계되면서 민주당을 안 좋게 보이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끌면 안 되고 빨리 결정하라. 네. 오늘 중으로 해라. 네. 그런데 어떤 결정이 되든 네. 저는 양쪽 얘기가 다 일리가 있고 저도 전자에 더 무게를 두는 쪽입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만약에 후자로 결정되더라도 저는 당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아 지금 가장 이 선거가 절실한 사람이 누굴까. 예. 대표님. 예,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는 온몸에 숨구멍 하나까지도 촉이 곤두섰기 네. 때문에 네. 그냥 대표의 결정을 믿고 네.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고민정 최고가 초선이고 처음 정치를 하니까 그리고 공천판을 처음 보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예쁘지 않은 태도 그리고 이게 당을 흔드는 듯한 대표를 흔드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결정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승복하라. 네. 그리고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그 세 명의 여전사와 임종석 실장 공천을 네.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 네. 이게 더 네.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말씀에 진짜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끌 일이냐. 한 달씩 이거를 그 계속 끌고 언론에 전체 그 도배질을 할 일이냐에 대한 판단 이게 있을 것 같고 제가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승복.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런 거죠. 뭐 조용한 공천의 핵심은 뭐냐면 승복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여당이니까 뭐 기관장도 있고 내각도 있고 뭐 다양한 자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캐비넷의 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승복이 되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처럼 뭐 15점의 단기여도 점수를 가지고 막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당의 시스템으로 결정되는데도 다 반발하고 이것은 다 이재명 너 때문이야 이렇게 비판하고 승복을 안 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니 이게 왜 그런 건지. 아니 민주정당이니까 그런 거예요. 민주정당. 예,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나 네. 예를 들면 캐비넷의 힘이나 네. 그다음에 채찍과 당근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야당이 어떻게 채찍과 당근을 씁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조용한 공천이라고 언론이 쉴드 치지만 경상남도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예. 조혜진 의원 지역구 바꿔서 갔는데 당원들이 못 오게. 예, 당원들이 못 오게 하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이제 얻었어요. 예, 사무실 겨우 얻었어요. 네. 근데 그 갈등을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네, 주요 언론들이 거의 안 예, 쓰죠. 거의 안 쓰고 있고,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소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 서병수, 조혜진 등등의 의원 네. 지역구들이 다 시끄러워요. 예, 김태호 의원도 그렇고. 네, 다 예, 시끄러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이건 전적으로 그런 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예요. 네. 그 민주당은 중앙은 시끄러워요. 네. 근데 바닥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조용해요. 그냥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 쪽은 중앙 언론이나 예. 중앙 무대는 조용하다고 계속하고 네. 한동훈 위원장의 원맨쇼 계속되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바닥은 시끄러워요. 바닥은 시끄럽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역 다녀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좀 진지한 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공천 끝나고 나서가 걱정이다. 민주당은 보면 지금 시끄럽벅적하지만 네, 네. 현역 의원 컷오프 민주당이 훨씬 많이 했고 숫자도 예. 많을 거다. 국민의힘은 뭐냐? 지금 다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선 경쟁력인데 그렇죠. 본선 경쟁력에서 민주당이 앞설 거다. 이제 이런 예, 전망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전망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진지한 지지자가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저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성동갑하고 여전사 3인방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안규백 공관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밤을 새워서라도 하여간 오늘 끝내려고 한다. 그리고 발표는 내일 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방금 저희가 그 민주당에서 온 메시지를 보니까 전략공관위 회의 결과 브리핑이 잠시 뒤 30분 후에 12시에 의원회관 302호 앞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된 게 바로 발표가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김현 의원의 예측대로 임종석 실장을 성동 갑구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 여전사 3인방이 있군요. 그리고 추미애 후보는 네. 저는 나경원하고 경쟁력 테스트를 했는데 뭐 지는 걸로 나왔다라고 네. 설왕설래가 있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말 의아스러운 거는 네. 불과 몇 달 전에 나경원 후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렸습니까? 네. 막 몇 시간 만에 우리는 애정한다 그러다가 잘리고 네. 그리고 당대표도 못 나오게 만들고 그 힘이 어디서 작동됐는지 불과 몇 달 전에 그게 빅 뉴스였던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조직을 너무너무 잘 뭐 했다. 네, 네. 근데 우리 당의 그 지난번에 이제 예. 전략공천이었지 이수진 않습니까? 의원. 네. 그러고 나서 뭐 지역에 안 살았다는 얘기를 모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네. 이수진 이제 탈당한 그분이 그래서 네. 되게 조직이 좀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조직을 잘 관리했다가 아니라 네. 나경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아예 없고 그러고 못한 거니까 잘했다라고 둔갑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결과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는 네. 것은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추미애 장관으로 그냥 빨리 네. 전략공천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 그러면 지금 동작을이죠.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대 추미애 구도를 저는 그 구도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봅니다. 추미애 대표를 동작으로 네, 저는 가야 된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전현 의원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전현 의원도 빨리 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제 연락을 못 받았다고 자기는 아직은- 아마 불출마 선언해야 될 것 같다고. 거기는 이제 선당무사라는 결론을 내렸기 네, 때문에 네. 아직도 지금 불출마 선언하거나 예. 결정 안 된 지역이 꽤 있어요. 네. 지금 예. 그래서 하여간 전현희 의원은 용인 당이 가라는 대로 아무 데나 가는데 가는 빨리 좀 거고.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경기도 어디 얘기가 있었는데 셋 다 네. 서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경기도는 안 맞다고 보고 네. 이현주 의원도 네. 서울 어느 곳이든 어디든 이제 29일까지 딱 정리하고 3.1절에 유관순 열사의 그 독립정신처럼 친일 정권 독립 요즘에 그 파묘가 200만 파묘가 파묘, 200만 명 네. 돌파해서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돌풍을 있어요. 일으키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3.1절 맞아서 지도부가 파묘를 보든 해서 파인 고를 좀 덮는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고가 아니라 파골 아니요 파고를 좀 덮어야 된다. 넘어가서 네. 통합하고 네. 갈등을 봉합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좀 투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단수공천 받은 지역 중에 선수가 좀 있거나 돌파력 네. 있는 의원들을 빨리 전진 배치시켜서 지금 언론 이 대응을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뛰기 바쁜 사람들이고 아직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신문 보고 방송 보고 뭐 언론 특보로서 역할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통 간에 자주 기자들을 만나서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만났는데 네. 우리 의원들 모습이 국회에서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설명해주면 납득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지도부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보기에는 예. 거의 당대표급 예비보다 지금 정리는 아니, 이렇게 딱 지시를 딱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30년 원로. 그러니까요. 예. 이해찬 대표하고 입당 동기예요. 예, 그래서 30년 원로의 말을 네, 30년 원로. 의원님들이 좀 네. 잘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 공천은 경쟁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공천장을 받기 위한 경쟁. 네. 경쟁은 시끄러운 거잖아요. 본래 경쟁하면 우리가 축구 경기에도 막 울고 네. 웃고 하잖아요. 몸싸움 하고, 예.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인데 네. 이 시기는
빠르고 간결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지금 빨리 끝내면 그 다음에 구도가 총선 구도가 잡힙니다. 근데 총선이 예를 들면 임종석 실장 공천 안 했다 이게 총선 구도 되겠습니까? 혹은 공천했다 이게 총선 구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냥 시끄러운 것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종결하고 그림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총선으로 민주당 가야 안에서 되는 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찌됐든 의제도 바꾸고 그림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선거 지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선대위 출범 얘기가 있던데요. 선대위 출범은 언제 하게 됩니까? 정리가 되면 바로 하는데 네. 저는 선대위도 예. 제가 이제 선거를 88년도에 입당해서 이제 한 15번 총대선을 현장에서 치렀던 것 같아요. 그 후보로 나간 적은 없고 비례대표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총선 때도 전국 다녔고 지방선거도 그러고 대선 때도 그랬는데 네. 선대위원장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치를 수밖에 없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공약 남발하고 있고 현장 가서 계속 메시지 내고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재명 옆에 어떤 한 분이 있는 것 원외 저는 인사 좋은 중에. 사람 한 명을 네. 제가 네.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유시민 전 장관이 하신대요? 모릅니다. 그냥 강력 공개적으로 국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민주시민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저도 추천하면 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네, 네. 추천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운동권이 마치 무슨 잘못된 집단으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경북 도당위원장이 임미애 도당위원장인데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헌신해 왔고요. 그다음에 소를 키우고 있어요. 경북에서. 그래서 그런 분이 옆에서 같이 이 선거를 치르면 저는 좋겠다 싶고 또 한 분을 추천합니다. 부산에 이재성인가요? 그 네, 조경태. 근데 그분이 정말 네, 스피치가 목소리도 좋고 멘탈도 강하고 홍보 능력도 뛰어나고 그 조경태 보고 있나 이러면서 네. 했잖아요. 너무 다스베이더에서.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추천하고 너무 디테일해요. 우선 그래요? 그 다 좋은 분이야. 다 동의하는데 판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은 네. 유시민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동의하죠. 남자잖아요. 네. 자. 여성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언니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유시민 그다음에 임미애 그다음에 누구죠? 이재성 뭐 이런 세 분들이 서는지 자 누가 그다음에 서는지,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또 있어요? 선대위원장이 되죠. 네. 그리고 김부겸, 정세균, 이해찬 이런 분들은 네. 상임 고문으로 네. 든든히 뒤를 받쳐주면 선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국민 제안이죠? 네. 네, 뭐 두 분이 다 후보이자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제안으로 두 분이 이러저러한 분들을 천거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표 사진 떼고 그리고 뭐 지원 유세도 안 받는다는 뭐 후보들이 있다. 아이고 그러시라고 하세요. 네, 그분 라고 떨어져요. 잠깐만.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없는 사진 다 갖다 붙이고 한 표라도 긁어 모아가지고 당선될 생각을 해야지. 무슨 누구 사진을 떼냐. 이제 이런 표현도 민주당 안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제 갈등이 길어지는 것은 민주당에게 결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앞서 저희가 9시부터 여론조사 분석해 드렸는데 지지율이 이제 하락으로 잡히면 안 되고 이게 상승 곡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갈등을 빨리 이제 봉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를 아마 띄운다 하더라도 이 공천 갈등 이번 주까지는 이제 공천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선대위가 출범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 상황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실장이 김민석 의원이 네, 맡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오늘도 내고 네. 엊그저께도 냈는데 이분이 또 선거의 규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황실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안심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전투력 있는 의원들, 뭐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네. 좀 결합을 해서 전략도 짜고 그다음에 홍보도 좀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하면 저는 순식간에 좀 풀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들이 네. 지금 조중동 그다음에 종편을 대체하는 네. 우리의 스피커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또 걱정은 걱정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 자주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말할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3월 4일에서 6일 경선합니다. 네. 하고 최민희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소통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좀 배가하고 네. 저도 경선이 언제 될지는 저는 지금 진짜 깜깜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2월 29일 날 되죠. 되고 그럼 이제 재공모하고 면접 보고 경선하면 저는 아마 3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되고 22일이 등록입니다. 22일이 등록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진짜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네.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늦어지는 피해를 보는 것, 예, 분들도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부천도 4개에서 3개로 좀 주는 것 같아요. 줄어들고, 예. 그리고 화성도 사실은 예. 전투력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지금 3개에서 4개로 느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선거 운동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네. 넓혀주고, 예. 그러니까 획정이 통과가 되기 전이라도 옆 동네 가서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아예 못하니까 후보들이 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근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워낙 뭐 민주당 원로 30년 원로시니까 그 호감 민주당의 호감 지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 그다음에 혐오 이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되고 또 조중동이 앞장서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왠지 모를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들을 호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고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네, 솔직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있는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당하는 만큼 일주일만 하면 네. 거기는 뭐 저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게 예를 들면 그 악마화에서 어떻게 빠져나올래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답할 거 없죠. 그냥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빨리 공천 끝내고 네. 이번 선거의 원칙에 따라 임하는 거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머리에 천사 그 리본을 쓰고 나오면 천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마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네. 꿋꿋하게 당대표 자리를 지키면서 네.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네. 예, 그 결과로서 평가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떨리고 엄중한 상황, 진짜 엄중한. 네. 그리고 가끔 목 상처가 쑤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몸까지 같이 느끼고 있는 건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 예.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이미 우리도 세뇌된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네. 바닥에 이재명 대표 지지가 있습니다. 서민과 근로자들의.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걸 믿고 빨리 공천 정리하고 너무 중앙에 네. 그 제가 현역 국회의원에 빠지면 대통령 못 된다는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그 집단의 논리에 빠져서 막 시간 끌다 보면 네. 안 되니 빨리 그거 정리하고 원칙대로 공천하고 그리고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총선 치르시라. 저는 네. 이런 조언을 하고 예.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검칼 펜이었지 않습니까? 네. 검으로 죽이려고 안 되니까 펜으로 죽이려고 했고 펜으로도 안 되니까 칼로 갔던 거잖아요. 다시 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마되고 있는 거는 지난 1월 2일 날 테러를 당하고 이재명 대표의 안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밑바닥의 정서는 그대로 있다. 다만 지금 공천한 과정에서 뭐 친명만 챙긴다, 뭐 반명을 네. 도려냈다 이런 프레임이 작동되면서 일시적인 그런 그 출렁거림이 저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2015년도 16년도 저희가 청선을 치를 때 문재인 당대표를 쫓아냈던 비주류들이 있었어요. 네.
친문 핵심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뭔가 작당을 하는데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핵심이 이재명 대표 흔들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소위 후단협이라는 그 일갈의 그 무리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유시민이 나서서 겨우겨우 대통령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후보를 그만두게 흔들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 2015년도에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한 표로. 123표 대 122표로. 그래서 의장이 되셨거든요. 그때 당시 의장이 되신 분들이 다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데 저희가 3번 이겼어요. 2004년도, 2016년도, 2020년 딱 3번 이겼습니다. 총선에서. 선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2번은 다 우리가 여당일 때 이겼어요. 지금 우리가 뺏겨가지고 겨우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문재인 대통령 주변이 다 구속되거나 수사받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 주변이 다 그냥 송두리째 하고 7만 얼마 가지고 어저께 부인이 법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준비 기일이었대요.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변호사만 가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다음에 또 나오지 말란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진짜 검찰 독재 정권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친문 핵심들이 네. 다선 의원들이 그것도 네. 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조그만 그 알량한 권력에 집착해서 지금 대표를 흔드는 일 하겠다고 뭐 탈당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당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댓글에 그 언론이 편파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분열하면 선거가 어렵다라는 어떤 분이 지적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분열은 뭘 얘기하냐면 국회의원 예를 들면 남양주 갑에 네. 민주당 후보가 5명이 아니에요. 1명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하고 싶은 사람이 10명이면 그 10배 경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10명의 후보들은 분열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분열은 필연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단축시키냐 지금 예, 그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분열하고 싶어서 하나요. 인간의 사적 욕망이 뒤틀려서 공적 욕망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뒤틀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후보 되고 싶은데 상대방이 더 세. 그럼 욕하고 싶은 게 인간 심리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 지켜봐 주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건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지역을 어떤 날은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돌고 어떤 날은 6시에 나와서 도는데 민심의 저변은 일상이 정말 지리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쉽게 네. 해탁패탁 안 한다니까요. 네. 중앙만 해탁패탁해요. 저를 비롯하여.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 죽을 뻔한 사건이 묻혀진 것 같죠. 네. 안 묻혀요? 사람들 가슴속에 콕 박혀서 지도자에 대해서 가장 강렬한 사람들의 애정이 측은지심하고 결합될 때 폭발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 공천 과정이 끝나면 그런 것이 폭발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님 조홍천 의원을 비롯하여 하위 10% 20% 돼서 괴로운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정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당 당직자들이 어느 정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대표가 1년 8개월을 정치검찰에 의해서 탈탈 털리는 걸 지켜봤는데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니까 그 동의안 가결하자고 뒤에서 움직인 사람들한테 후한 점수를 주겠습니까? 저는 김성환 의원 말이 그게 왜 싫습니까? 팩트지.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있었으면 저는 더 세게 싸웠겠죠. 엄청 싸웠을 거예요, 정치검찰과. 저는. 정말 저도. 정말 분기탱천해서 1년 8개월 동안 수사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돈이 나왔으면 저는 기부합입니다. 당장. 근데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돈 문제로 기소되질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그 대표를 체포동의안을 혼자 조용하게 가결시킨 것도 진짜 분노스러운데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이번에 그냥 동의안 가결시키자. 이렇게 한 심지어 사람을 누가 어떤 지지자가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구속되는 걸 바랬어요. 어떤 의원들은. 그리고 구속되면 비대위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비대위원장 되겠다는 꿈을 꾼 너도 분들도 나도. 계시다고 네.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거를 동료 의원들이 다 알아요. 누가 가장 잘 알아? 보좌관들이 다 알아요. 당직자들이 알아요. 당원들이 소문이 나서 알아요. 그런데 평가를 했어요.
그게 높은 점수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체포동의안과 그다음에 저 정기국회 끝나는 시점에 맞물려 있는 거죠. 맞물려 있게 되니까 이제 그 점수가 굉장히 그래서- 다면평가에서 안 좋은 거다. 그래서 다면 평가에서 그래서 결판이 났을 사실은 겁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사석에서 그랬어요. 사석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가결 안 될 거다. 왜냐? 평가가 있는데 평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있고 지역민들의 평가가 있는데 가결을 가담한 사람을 뽑아주겠냐? 안 네. 뽑는다 그러면 자업자득인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냐? 그래서 부결될 거다라고 확신하셨어요. 9월 와. 21일 앞전에 9월 14일 날. 네. 그런데 가결될 가결이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몇몇 의원들을 만나서 네. 설득하면서 그랬어요. 이 얘기 똑같이 하셨어요. 가결 안 된다. 아무리 여당 때 국회의원이 됐어도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가결표 던지는 거 뻔히 안다. 왜냐하면 아니 의원들끼리 밥 먹으면서 우리 가결시키자 부결시키자 기권하자 무효하자 그런 거를 의원들이 아까 얘기했던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19명 명단이 나오고 20 몇 명 명단이 나오고 심지어 기권하거나 뭐 이상한 글씨 써가지고 네. 무식한 행태를 한 국회의원들이 누군가까지도 다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가결이 되겠냐. 아, 근데 네. 가결이 됐고 아, 어쨌든 그러니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반전이 됐고 그때 가결표 던진 분들은 10중 8구. 우리가 가결표를 던져서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얼마나 이재명 대표에게 큰 명분이 생겼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아니 중요한 거 중요한 네.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저는 사실 이 말할 자격이 덜해요. 아, 2016년에 컷오프 안 됐어요. 네, 중구 성동 갑구 지역에 전현희 의원이 추천됐습니다. 지금 현장 중계 저희가 투트랙으로 장유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투트랙으로 현장 중계 보도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있었던 중성동 갑의 전현희 어제 출연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천이 됐습니다. 대전 중구 누구죠? 경찰 출신의 거기 유삼경 아니 말고요. 누구지? 바뀌었죠. 저 불출마 선언하면서 황운하 의원지였고 여기는 경선을 하게 됐고 요 두 가지가 지금 발표가 됐고요.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안주나 보다. 성동 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천됐기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컷오프네요. 아니죠. 아직 남아있죠. 성동갑에 공천을 안 한 거죠. 성동 갑에? 아니 네. 중성동 갑의 전현희 의원이 그러니까 추천됐는데 컷오프가 아니라 예. 그 지역에 공천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송파갑으로 송파갑 강동갑인가 송파갑. 어디 있었어요. 네, 잘하는 송파 지역. 갖고 추천됐죠. 예. 그러면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네, 안 우리가 좋다는 얘기했던 거죠. 예, 그 선배 후배가 선배 주고 선배가 후배 주는 이 구도는 깼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이제 오후 5시에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어쨌든 예. 결정을 했네요. 네, 결정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네. 결정을 했고 그 안규백 위원장이 저희 인터뷰 끝나자마자 지금 가서 51분 만에 결정을 하셨네요. 가서 중성동 갑에. 근데 이제 여기가 분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중구 네. 종로구가 맞습니다. 합구가 되고 네. 성동이 가불이 될 수 있어서 맞아요. 이렇게 되면 네, 네. 종로 중구가 합쳐지면은 곽상원 변호사의 종로하고 박성준 의원의 중구가 경선할 수도 경선 있고 그렇겠네. 아니면 성동 가불로 쪼개져서 을구로 또 누가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전 중구의 경우에는 박용갑, 정현태 두 후보가 2인 경선 지역이 됐습니다. 네, 네. 예, 일단 어쨌든 결정이 정리가 됐으니까 됐어요. 전현희 네, 의원 네. 열심히 싸워서 이기기 바랍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성동 갑구 지역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천됐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희숙 전 의원 대 전현희 전 의원. 전현희 의원 이겨요. 그 동네 되게 네. 제가 학교 나온 지역이라서 네, 네. 예, 잘 아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도시구 한양대 출신들이 네. 응원 많이 할 겁니다. 네. 전현희 의원장이 한양대 출신인가요? 제가 한양대 출신입니다. 김현 의원이 한양대 임종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년 네. 후배고 홍익표 현재 원내대표가 저의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후배들끼리 핑퐁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도 한양대입니다. 지금 네. 한양대가 판을 흔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하고 윤희숙 대 전현희, 그러니까 두 여성 후보 간에 이제 남은 44일간 가기 선해요. 네, 가기 도전이 될 선해요. 것 같은데요. 두 여성 후보 간에 빅매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현장 중계 많이 편의점에서 현장 중계를 이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길바닥으로 또 나가서 그래서 현장을 32만 된 겁니다. 예, 안산은 저희가, 먼저 안산도 갑니다. 남양주도 안산은 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예, 경선 저희가- 끝나고 가시나요? 네, 그렇죠. 예, 어, 좀 후보가 대진표가 지금 네, 후보가 너무 끝나고 많아서 오세요. 지금 하면은 좀 곤란하고요. 저희가 대진표가 짜여지면 저희가 이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결과에 본인들이 150에서 160석 할 수 있다. 원내 일당 국민의힘이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몇 석 합니까? 그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에서 그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기고만장뿐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저거 구체적으로 개별 후보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성동갑이 있잖아요. 거기도 뭐 윤희숙 의원은 결정되고 민주당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이 네.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이 낮게 나와요. 그런데 결정되고 나서 여론조사하면 달라요. 예, 그래서 의미 없는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네. 지금 얘기하신 분이 네. 그 장성민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 미래전략기획관 상록갑 공천 확정 이렇게 친절하게 기사를 쓴 한겨레 보도를 봤는데요. 사실 이 지역 지금 난장판 되고 있어요. 2명의 예비 후보자가 네. 있는데 네. 한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갈고 닦고 갑자기 이제 낙하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안산 분들이 얘기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길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지금 상록갑에 안산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냐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이분이 지난번에 우리 엑스포 유치 저 부산 그때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그때 전망하셨어요. 네. 이 장 네. 후보께서 네. 그래서 160석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 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우리가 조용한 공천은 보이지 않지만 많은 분들의 감동적 희생 헌신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정리가 잘 되고 봉합이 되고 그래서 정말 똘똘 뭉쳐서 돌파를 하면 저는 국민들의 선택이 저희 민주당을 응원할 거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천평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잘한다가 42.2, 민주당이 더 잘한다가 38.4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게 중앙 흐름으로 보면 더 차이 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적지? 별로 차이가 없다. 지금 차이가 예,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예. 지금 뭐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말하는 것마다 다 보도를 하죠. 예, 다 미담이죠. 미화, 보도해지는데 미담. 그게 미화시키지 않으면 정말 들어줄 수 없는 얘기들만 하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마사지해서 보도하고 이재명 대표는 악마화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저 정도 격차는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닥 민심이고요. 정권 심판론이 높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역대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선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그러니까 미디어 영향을 상당히 유권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빨리 수습을 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빙고. 말씀 주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민주당의 그 비명 쪽에 있는 분들 취재를 했는데,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지금 뭐 탈당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무소속 민주연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나가실 분들이 7에서 8, 7, 8명 정도가 근데 추가 출마를 탈당. 못 해요. 경선에서 떨어지면.
아니, 그래서 컷오프 지금 되면 당은 만드는 지금 거죠. 무소속 당은, 연대. 무소속 연대. 그러니까 옛날에 친박연대 했듯이. 아니 하는데 네. 컷오프 되면 만들 수 있지만 네, 컷오프. 뭔가 할 수 있지만 네.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은 안 된다. 안 되고 출마선이다. 출마는 못하지만 못해요. 그 연대를 만드는 건지 당을 네.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그 당이 형해화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다시 집을 거기에서 짓겠다, 그렇죠. 텐트를 하겠다, 맞습니다. 스몰 텐트를 또 아니, 치겠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뭐 근데 그럼- 본인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안 된다.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요. 새로운 미래당에 네. 네. 2명은 나갈 수 있죠. 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당에서 경선에서 컷 잘리고 나와서 뭐를 만드는데 내가 안 되고 누군가를 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요? 아,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전반전 아니 거의 이제 70% 넘어서 후반전으로 공천 후반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는 이후에 본선 경쟁력 후보 인물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8분이어서 김현 전 의원님 그 안산에서 멀리서 오셨는데요. 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듣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응원해 주시고요. 본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의 당원들에게 뭐 우리 당에 유리한 기사 퍼날라 주시고 또 저의 경우는 안산에서 이제 권리당원이나 지인 찾기를 하고 있는데 제 전화번호가 010-5381-5374입니다. 전화를 주시고 혹여라도 중앙역이나 고잔역에서 만나면 이긴다라고 네. 응원해 주시면 훨씬 힘이 나고 그 소리를 듣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파이팅 외쳐주시는 것이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테러를 당했을 때 무사하게 저분이 버텨줄 수 있을까라고 다들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4월 10일 날 투표합시다. 그러면 이깁니다. 투표장에 가는 거를 지금부터 조직해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민희 의원님. 예.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경선에서 무산됐던 김윤식 전 시흥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하고 노동부 장관을 하고 국회 부의장 하시고 불쾌하다고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이수진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략공천 혜택을 받았는데 공천 안 되니까 탈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근데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잡음이 적어요. 그러니까 홍문표 의원은 평생 그 당이어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냥 당에 남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일종의 당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선 국민의힘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쓸 수 있다. 민주당의 지난 이해찬 대표 체제의 경선이 조용했던 것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도 한 몫을 한 것이다. 그쪽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네. 돌이켜보면 민주당에서 사선하고 재선하고 이런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아픔을 이해하지만 그 사적 욕망이나 사적인 상태를 뛰어넘을 공적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분들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2016년에 무죄 받고 억울하게 컷오프 됐지만 네. 당을 지키잖아요. 30년 원로가. 저는 두 번이에요. 이번 세 번째 이제 도전하는 건데 네. 컷오프 되고 이제 그 선거운동 도와드렸고 함께 했고 2020년도에도 저도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경선을 했지만 경선 결과 발표 당일날 술판을 벌렸어요. 상대 후보가 그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매우 강한데 그분을 그냥 공천을 줬어요. 왜냐하면은 그 등록을 다음 날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경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경고를 주고
그 공천을 받았죠. 그러고 이제 시스템 공천 잘했다고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2016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재판을 2개 받았어요. 국정원 여직원 감금했다는 그 제목으로 둘 다 무죄 받았는데 그것이 10년 동안 제가 정치하면서 천형처럼 저의 그 손발을 묶는 거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 거는 자다가도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불구대천지 원수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못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맨날 최민희 의원이 그러지 말아라고 저한테 그냥 상처가 되고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4년을 왔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그분을 만나요. 그렇게 만든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당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멈추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필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문재인이었고 예전에 노무현이거든요. 근데 노무현 문재인 후예들이 왜 이재명을 흔드느냐. 그 배지가 뭐라고 그렇게 정말 무도한 짓을 벌리는지 저는 제가 방통위원으로 있을 때 2월 27일 날 그 표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대선은 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후보를, 자기 당의 대선 후보,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가결표를 던지냐고요. 등에다 칼을 꼽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드시 진짜 옛날에 돌아가신 김상현 의원의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뺏긴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당이라면 다른 수단이 있는데 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장윤전 취재 편의점이 확장돼야 되는 이유는 우리 지금 셋 다 여성이잖아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30% 여성 할당제가 관철돼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성들이 사실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점하고 있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여전사 3인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박수치고 공천조라하는 것처럼 여성이 많아지면 당이 맑아지고 역할이 커져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여성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도 나중에 이제 나올 테지만 현역 물갈이 교체 지수, 여성 비율 이것이 우리 그다음 청년 비율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사가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율이 금방 역전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3월 4일에서 6일 경선입니다. 네. 저는 경선에 들어가는 순간 언론이 갑자기 제가 친명이라는 프레임을 없앴어요. 갑자기 경선하면 비명, 단수면 아니, 그러니까 친명. 저기 보수 언론 문법대로라면 단수 공천을 받았어야 되는 분이 친명인데. 최민희 의원님인데 경선을 하게 됐어요. 친명이 아니에요. 보도에 여기서. 친명이 아니어서 저분 친문이에요. 그래서 경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대표의 이 공천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에 산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친노, 친문, 유, 친유, 유가 누구지? 유시민. 그 이번에 선대위원장 하면 친유 됩니다. 네. 저는 저 시간이 5분 47초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현 의원님의 말씀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때 운동권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을 만들었던 사람들. 근데 왜 이재명은 흔드나? 저는 거기에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이 좀 있어야 그래야 다음 대선까지 가는 가도에서 민주당의 어떤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네. 자, 오늘 두 분 언니들 언니 특집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